1995년 9월 인도의 수도 뉴델리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풍요와 지혜를 상징하는 신인 가네샤. 가네샤 신의 탄생일에 맞춰 열흘간 축제가 열릴 정도로 인도에서 가장 숭상하는 신 중 하나이며, 사람들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가네샤 상에 우유를 바치며 제사를 지내곤 했는데, 신적인 존재구나. 제사를 올리던 바로 그때 뭐야? 코끼리 코에. 가네샤 상에 갖다 댄 우유가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한 것. 그 후에도 마치 석상이 마시기라도 한 것처럼 우유는 눈앞에서 사라졌고, 이 놀라운 소식은 인도 전역으로 퍼지기 시작했는데, 와. 소를 숭상하는 힌두교에서는 우유 역시 신성한 액체로 여겼고, 때문에 가네샤 상이 우유를 마시는 기적과도 같은 이 현상을 사람들은 밀크 미라클이라 불렀다. 우유만 먹는 건가? 다른 물이나 그런 건 안 마시나? 궁금하네요. 그러게 그것도 궁금하다 진짜. 믿을 수 없는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이러한 현상이 인도뿐 아니라 전 세계의 힌두교 사원에서 일어난 것이다. 심지어 가네샤가 아닌 일반 석상에서도 아 진짜로? 동일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It's a miracle. I think it's to do with the state the world's in at the moment. And I think that for some reason the gods are hungry and the people are suffering. I couldn't believe it. I thought I was going to see it for myself, and I just saw it for myself. It's absolutely amazing. 영국, 미국, 캐나다 그리고 홍콩에 이르기까지 그 수만 20곳이 훌쩍 넘었고, 이러한 현상은 2달가량 이어지다 서서히 모습을 감추었다. 한시적으로만 저런 현상이 있었네. 그런데 11년 후 또다시 인도를 포함해 세계 곳곳의 석상에서 똑같은 일이 발생하기 이번엔 시작했다. 다른 석상이네요. 우유를. 뭐야? 진짜. 이번에는 하루 동안 무려 10리터의 우유가 사라졌는데, 살아있는 듯이 우유를 마시고 피와 땀을 흘리는 석상들. 과연 신이 보여준 신비한 기적일까? 아니면 인간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허구인 것일까? 자, 근데 오늘 저희가 해볼 이야기는 일단 우유를 마시는 가네샤 석상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니 저게 초반에 이제 그 스푼으로 조금씩 이게 우유가 없어질 때는 뭐 어떻게 좀 스며드나 그냥 증발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0리터는 진짜 그야말로 이게 그 안에서 정말 다 빨아들였다는 사실인데. 네네. 10리터는 이런 진짜 식당에서 쓰는 곰탕 끓이는 맞아요. 그래. 그 냄비에 들어가는 게 10리터 아니에요? 엄마가 한 달 집 비울 때 크게 거기다 끓여놓은 그러니까. 그것도 막 이만한데. 제가 생각하는 우유를 마시는 가네샤 석상의 비밀은 바로 돌의 성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욕실에서 사용하는 매트, 발 닦는 매트 중에 이렇게 천으로 돼 있는 거 말고 이렇게 돌 비슷하게 돼 있는 거 그런 거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물 흡수 엄청 물 잘하는. 흡수 잘하는 돌. 예. 그게 바로 규조토라는 것을 이용해서 만든 매트예요. 규조토? 약간 리조토라는 게 뭐냐면 규조류라는 게 있거든요. 아, 리조또요? 아, 저도 리조또로 들었어요. 규조라는 생물이 있는데 이제 우리 바다를 떠다니는 미생물 같은 것인데 이게 별로 희귀한 게 아니거든요. 널려 있는 거예요. 아주 흔한 건데
보이지 않는 미생물 정도인데 껍데기 부분이 약간 유리 같은 그런 재질로 돼 있어요. 그거를 모아가지고 만든 것이 물을 흡수를 굉장히 잘하는 재질의 돌인 규조토 재질의 발닦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와 비슷한 그런 재질로 되어 있는 석상이라면 물을 충분히 잘 흡수할 수 있지 않을까 짐작해 봅니다. 과학자로서 추측했을 때 석상에 사용된 암석이 물을 흡수하는 성질을 갖고 있는 암석일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을 이런 식으로 뭐 돌이 굉장히 물기를 잘 흡수한다. 그래서 뭐 신기하다, 기적이다.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과학자들은 규조토 이런 거 역이용해가지고 우리 생활에 여러 곳에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 우리 뭐 가장 요즘에 친숙하다 할 만한 거 하나 말씀드린다면 Light it up like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 예. 다이너마이트. 원래 옛날에 다이너마이트 재료인 화약을 만들었을 때 재료가 액체였어요. 근데 액체니까 충격을 조금만 받아서 폭발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액체를 담아가지고 물병 같은 데 담아가지고 폭탄으로 사용하려고 들고 다니면서 출렁출렁 할 때마다 자기 손에서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폭약 재료가 있는데도 액체 상태다 보니까 그거를 폭탄으로 만들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기술자들이 고민하다가 만들어낸 방법이 규조토를 이용해가지고 다이너마이트 모양을 만들면서 거기에 그 액체 상태의 폭발 물질을 흡수시켜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불을 댕겨가지고 폭발시킬 때만 폭발시키는 방법으로 쓰고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한 노벨은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였죠. 또 이렇게 이용을. 사실 그 비슷한 암석이 뭐 그렇게 드물지도 않습니다. 우리 흔히 뭐 조각상 만드는데 많이 쓰이는 돌이다 하면 대리석 많이 생각하잖아요. 네네네네. 대리석은 우리 그거 뭐 반질반질하고 물을 뭐 잘 안 흡수하고 이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대리석도 그 겉면을 가공하고 코팅하기 전에 생 대리석 재질을 그대로 쓰는 경우에는 이 다공성이라고 하죠. 구멍이 미세한 구멍이 많아가지고 물을 상당히 흡수한다라고 해요. 네. 자, 화학자 입장에서는 우유 마시는 가네샤 석상의 비밀이 돌에 성분이 있지 않을까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우리가 그 발매트에 물기를 닦는 것처럼 석상이 우유를 그대로 흡수를 하는 것 같진 않아요. 네. 예, 그러니까 영상을 보니까 우유 담은 숟가락을 코 밑에 주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마치 우유가 코를 따고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번에는 물리학 입장에서 말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제 물리학이 좀 등장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제가 생각하는 이 가네사 석상의 비밀은 바로 모세관 현상입니다. 모세 혈관은 저희가 알고 있는데 예, 사실 맞아요. 비슷한 얘기입니다. 모세라는 게 이렇게 작은 관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다양한 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식물은 땅 속에 있는 물을 자기 입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모세관 현상을 이용하는 건데요. 모세관 현상이라는 게 아주 가는 관이 있으면은 그 관 안에 담겨 있는 액체에 작용하는 그 물리적인 힘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중력은 아래로 내려가도록 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관의 표면에 물이 붙고 싶어 하거든요. 물이 그 응집력 때문에 그래요. 물 분자들 사이에. 그러면 이 내려가려고 하는 중력에 비해서 위 방향을 향하는 관에 붙으려고 하는 힘이 강해지면 그러면 물이 거꾸로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가네샤 석상 안에도 물관처럼 관이 있는 건가요? 그거는 아닐 것 같은데요. 아까 그 곽재식 작가님이 하신 이야기랑 비슷할 수 있는데 가네사 석상 안에 아마도 굉장히 많은 균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균열들이 연결돼서 마치 가네사 석상 안에 모세관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작동할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가설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설은 바로 사이펀 효과입니다. 사이펀이란 압력 차이를 가졌을 때 액체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하는 관을 우리가 사이펀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왼쪽 통을 보시면 물의 깊이가 있죠. 관에 압력 차이가 생기게 하면은 왼쪽 높은 곳에서 아래쪽 낮은 곳으로 물이 저절로 흐르게 됩니다. 이런 효과를 사이펀 효과라고 하죠.
제 기억이 맞다면 어떤 영상에서 저런 거 처음에 저렇게 꽂아 놓으면 안 흐르다가 입을 한번 쪽 빨아주면 그때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입으로 쪽 빠는 현상이 관 자체의 압력 차이를 생기게 하는 현상이니까 입으로 쪽 빨면은 관의 압력이 낮아지면서. 보시면은 호수를 아래쪽까지 이제 담가놨죠. 호수가 가라앉게 하기 위해서 이제 돌을 묶어놓은 거예요. 쭉 빨아들이는 거는 압력 차이를 생기게 하는 거죠. 야, 멋있다. 한 번 나오기 시작하면은 물은 계속 나오기 시작해요. 과학적 원리를 일상생활에서 너무 실질적으로 활용한 너무 좋은 예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 사이펀 효과와 우유 마시는 가네샤 석상과는 그 저 관의 역할을 코끼리 코가 해주는 건가요? 가네샤 석상의 코 주변에서 시작한 미세한 공간이 예를 들어 어떤 식으로든 이미 저 관 자체의 압력의 차이가 형성이 돼 있다면은 저 공간에 우유를 갖다 대는 것만으로도 저게 쭉 빨려 들어가서 다른 쪽으로 빨려 나갈 수가 있겠죠. 오! 사이펀 그럴 효과처럼. 수 있겠다. 제일 그럴싸한 것 같은데. 제일 네, 그럴싸한가요? 너 코끼리 코 모양으로 맞아. 비슷하니까. 네. 자, 오늘 과학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 모세관 현상 또 사이펀 효과 네. 이걸로 이 가네샤 석상의 입으로 코로 이 우유가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존 박사 어떻게 네. 궁금증 다 해결됐습니까? 아직입니다. 풀리지 않은 Not 미스터리가 yet. 남아 있는데요. 네. 그리고 또 사실 상온에 우유를 또 두게 되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상하거나 상하잖아. 맞아요. 뭔가 이렇게 고체처럼 뭐가 이렇게 뭉치기도 하고 맞아요. 냄새 악취 장난 아니잖아요. 야,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설명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네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현상은 아마도 저 10리터의 우유를 들이킨 가네사 석상의 바닥을 보면 아마 흥건하게 젖어 있을 겁니다. 석상의 크기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이 모세관 현상과 사이펀 현상이 결합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그 두 개가 결합하면 이쪽에서 계속 빨려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럼 악취는 어떻게 해요? 냄새. 청소하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요? 아마 석상의 바닥은 계속 젖을 수밖에 없어요. 악취가 안 난다는 거는 분명히 우유가 어떤 식으로든 해결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빠져나가죠. 상온에 있으면은 아무리 깨끗하게 한다고 해도 어떤 부분은 썩었을 거고 그 썩은 부분은 분명히 악취를 나게 했을 텐데 저런 석상은 더 신성시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런 것들을 분명히 관리하는 사람들은 더 철저히 관리를 했을 거고 그런데 사람들이 믿음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신성시하는 믿음과 이 사람들의 믿음 그리고 이 믿음을 좋은 쪽으로 미스터리를 이용을 할 수 있다면은 굳이 꼭 이런 믿음 그다음에 이런 신앙심을 깨지 않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에게 신앙심과 또 희망과 이런 것들을 더 가져다 주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